지금 저는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야구를 아주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옛날 젊었을 때는 저도 야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구를 홈런을 잘 치고 안타를 잘 치는 선수들이 주로 뭘 하느냐 하면은 야구공 때리는 연습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체력 단련을 해요. 구보하고, 즉 뛰고 이 근력 운동을 하고. 야구를 하면은 방망이로 공 때리는 연습을 해야지 무슨 뭐 역기를 들고 구보를 하고 그러냐. 그런데 그 해설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체가 튼튼한 사람이 홈런을 친답니다. 팔이 튼튼한 사람은 못 친대요. 하체가 튼튼해야 자세를 똑바로 잡아주고 그대로 방망이를 휘둘러도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데요. 아마 골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가장 빨리 낫는 법은 스테로이드나 진통제를 한 주먹 먹으면 금방 안 아파요. 그러나 그건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돈 버는 얘기만 계속하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간다 그러죠. 돈이 가는 길목을 지켜야 되고, 홈런을 많이 치려면은 하체가 튼튼해야 돼. 내공이 쌓여야 된다. 여기 사업자분들이 접촉해야 할 대한민국 사람, 세계적인 사람들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얄팍한 어떤 말 솜씨 가지고 절대로 아마 설득이 되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하여간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시대를 거슬러서 이제 한나라도 망하고 쭉 망합니다. 망해오다가 드디어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건설하고 중국을 점령해가지고 징기스칸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입니다. 그렇죠? 원나라인데 원나라 말기에 정치가 혼란해지면서 홍건적이라고 하는 도둑대가 나타납니다. 홍건적. 이 홍건적 중에 하나의 장수가 주원장이라고 하는 장수예요. 주원장인데, 원래 주원장은 어려서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가난한 빈농 출신이기 때문에 절에 들어가서 탁발성이 됐습니다. 탁발성이라는 게 이게 거렁뱅이 중이라 그 말이에요. 탁발성이 됐어요. 이렇게 탁발하는 됐어요. 그러다가 홍건적이 봉기를 하니까 홍건적의 부장 중에 한 사람인 곽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부하로 들어갔어요. 근데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워낙 못생겼기 때문에, 얼굴이 그냥 험상궂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못생겼기 때문에 곽장은 뭐 이놈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워낙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적군이 이놈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도망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로 들여왔는데 이놈이 능력이 보통이 아니야. 능력이 보통이 아니니까 자기 수양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수양딸은 자기 친구의 딸인데 이 친구가 계속 전쟁만 하다가 먼저 죽었어요. 죽고 이 딸을 자기 곽장이라는 사람에 맡겼는데, 곽장 부부는 이 딸을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이 딸이 마수영입니다. 이 마수영과 주원장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주원장은 중국 역사상 가장 밑바닥에서 황제가 된 사람이 주원장이에요. 완전히 빈농에다가 거렁뱅이 탁발성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황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마수영은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정치를 할 때 이 마수영이 가장 주원장에게 조언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인자하고 지식이 많고 너그럽고 이런 사람이에요. 마수영이. 결국 마수영과 결혼을 하는데 마수영의 별명은 마대각입니다. 발이 말처럼 크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중국 여자들은 전부 전족을 해가지고 발을 작게 만들었는데, 마수영의 부친은 평생 동안 전쟁만 하느라고 딸의 발을 감싸서 전족을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발이 크다는 게 지금 정상발이었어요. 정상발. 그래서 마수영의 발을 마대각이라고 그럽니다. 하여간에 주원장은
이 곽장의 밑에서 커서 나중에 곽장이 죽고 나서 그 군대를 거느리는 수장이 됩니다. 수장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홍건적 세력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세력이 빈농 거렁뱅이 출신 주원장하고 소금장수 출신 장사성의 부대가 천하를 놓고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놓고 자웅을 겨룬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거렁뱅이 출신이고 한 사람은 소금장수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전세는 소금장수 출신 장사성이 훨씬 유리했어요. 군대도 많고 강소성의 좋은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장사성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원장은 밤에 험한 산을 돌아서 장사성의 부대를 뒤에서 포위해가지고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행군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산길 좁은 협로인데 그 협로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이 산오리 한 놈이 거기서 알을 품고 앉아 있어. 그래서 주원장은 앞에 가다가 고민에 빠졌어요. 아, 내가 옛날에 그 절에 있을 때 스님들이 새끼를 품고 있는 짐승을 죽이면 불길하다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천하의 주인 자리를 놓고 다투는데 그 부대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저 산오리가 부활을 해서 스스로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부하 장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저 산오리 하나 그거 가지고 말이야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주원장이 사령관이고 워낙 험악한 사람이라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산오리는 열흘 만에 부활을 해가지고 새끼를 끌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그때 진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주원장 부대의 전략이 장사성 부대에 탈로가 나버렸어요. 그렇겠죠? 탈로가 나서 이거 죽을 판이 됐어요. 그런데 웬걸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그랬는데 웬걸 장사성 밑에 있는 부장들이 자기 부대를 이끌고 항복에 오기 시작했어요. 항복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항복에 왔느냐면은 산오리 같은 하찮은 목숨을 귀하게 여긴다면 리더라면은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섬길만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장사성 소금장수놈 이렇게 형편없는 놈은 안 되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싸움도 안 하고 천하를 차지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감성에 호소한 거예요. 이성이 아니고 인간의 감성. 작은 산오리 목숨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은 인간의 목숨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장들이 다 부대 이끌고 나버렸어요. 그리고 주원장은 엄명을 합니다. 강소성 어디에 가면은 우리 적장인 장사성 모친의 묘소가 있다. 그 묘소를 훼손하는 놈은 당장 목을 베리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부하들을 감성으로, 이성이 아니고 감성으로 인솔을 하니까 그게 다 넘어간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차원에서 구매 행위를 하고 사람을 사귀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고른답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요, 이성적인 것은 과학적으로 따지고 원리 과학적으로 명확히 따져서 이것은 진실이다 아니다 그거보다는 단지 감성적으로 좋다 나쁘다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그거 가지고 사람을 사귀고 상품을 고른다 그 말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실험한 건 뭘 실험했냐면요, 요강을, 젊은 사람들 요강이 뭔지 모를 거예요 지금. 요강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걸 살균 소독을 해가지고 거기다 수프를 퍼줬더니 안 먹더라 그 말이야. 그걸 이성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그거. 근데 요강 속에다 수프를 퍼준다? 안 먹는다 이게. 기분 나쁘다 그 말이죠. 알겠죠? 초콜릿을 얼마나 맛좋습니까? 초콜릿을 뱀 모양으로 해서 팔았더니 안 팔리더라 그 말이야. 그게 과학적으로 따지면 초콜릿은 초콜릿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뱀 모양으로 해서 팔았더니 그걸 뱀 대가리를 먹을 놈이 누가 있겠냐 그 말이야. 그게 분명히 이성적으로 따지면 그건 초콜릿은 초콜릿일 뿐인데 기분이 나쁘다 그런 말이야.
빈총을 머리에 대고 쐈더니 대판 싸우더라 그 말이에요. 빈총 속에 총알이 안 들어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따지면 틀림없어요. 아무리 빈총이라도 머리에 대고 쐈더니 사생결단으로 싸우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성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감성에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업을 할 때도 파트너와 스폰서 간 우리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따져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면 맞긴 맞아 그게. 근데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은 거대한 산이 아니라 신발 속에 든 모래 한 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가난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짜증나게 하는 것은 파트너나 스폰서 신발 속에 든 모래알처럼 아이고 그냥 신경질나 죽겠죠 그냥. 이거 내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그만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따지면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감성이 먼저 앞선다 그런 말이에요. 하여간에 주원장이 천하를 통일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명나라 시조가 됩니다. 주원장이 바로 한족이 몽골족을 이민족을 쫓아내고 다시 한족이 중국 대륙을 점령한 게 명나라예요. 우리 조선왕조에서 죽고 살고 섬겼던 나라가 명나라입니다. 명나라예요. 근데 이제 천하를 평정하고 주원장이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수영은 뭐가 됐겠어요? 황후가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자기 부장이었던 상우춘이라는 사람은 영의정이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영의정이 됐어요. 승상이 됐어요. 근데 하루는 따뜻한 봄날 세 사람이 뜰에 앉아가지고 주원장이 하나의 건의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옥황상제 다음가는 권력자가 됐다. 천하를 차지했으니까. 그리고 천하가 다 내 것이니까 없는 것이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신은 거지 마누라에서 황후가 됐고 당신은 거디제당에서 영의정이 됐는데 그래도 인간의 욕망이란 게 한이 없으니 우리 속마음에 뭔가 욕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속마음을 털어내놓고 이 욕망을 거짓말 안 하고 얘기하면 저 뜰 옆에 있는 뽕나무가 떨 것이다. 진동할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수영 황후와 상우춘 영의정이 좋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황제니까 내가 먼저 하지. 나는 옥황상제 다음으로 권력이 센 사람이고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그런데 어떤 놈이 나한테 조현, 즉 문안을 올 때 손에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자식이 이쁘게 보이고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놈이 괘씸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천하를 다 가졌는데도 조그마한 예물을 더 받는 게 기분이 좋다. 그런 말이야. 이게 뭡니까? 인간의 재물 욕심은 한이 없다. 천하가 다 내 것인데 그 예물이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뽕나무가 흔들흔들했어요. 참말이네. 그러고 참말이네. 그 다음에 이제 마수영 황후가 그럼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저도 참 일개 여인으로 이 대제국의 황후가 됐으니 더 바랄 것이 뭐 있겠습니까? 많은 아침마다 조회에 참석하는 건장하고 젊은 남자를 보면은 저 사람하고 한번 사귀어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뽕나무가 흔들흔들 참말이네. 이제 이미 이 주원장은 늙었고 그러니까 건장하고 젊은 남자. 마지막으로 상우춘 영의정이 이제 당신 한번 해보시오 그랬더니 저야말로 폐하를 모시고 황건적에서 거지에서 1인지하요 만인지상인 영의정이 됐는데 그래도 그 임금 자리가 탐이 난다 이거야. 예? 한 자리가 탐이 난다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뽕나무가 흔들흔들. 인간의 사랑에 대한 욕심,
지위에 대한 욕심은 한이 없다. 근데 그 셋 중에 하나만 범해도 어떻게 됩니까? 패가 망신해. 그렇죠? 돈 있는 놈이 계속 돈 벌려고 하거나 언젠가는 패가 망신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리거나, 그렇죠? 그것도 패가 망신해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놈이 상관을 쫓아내고 지가 그 자리에 안 달라가려거나, 이것도 패가 망신해요. 그렇죠? 이것이 상삼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뽕나무에 세 가지 진실, 그래서 참진자를 써서 쓰기도 하고 떨릴 질자를 써서 뽕나무가 세 가지 떨린 이유, 이렇게 해서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면 돈 하며 쫓아가면 그러면 도망간다. 그러면 도망가요. 태공이라는 강태공 아시죠? 강태공이 있었다는 육도라는 병사가 있습니다. 태공병법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뒷사람들이 삼약을 붙여가지고 육도 삼약이라고 하는데 아주 탁월한 병법서입니다. 그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장수가 해야 할 일이 나와 있어요. 태공이 한 이야기입니다. 장수는 곧 오늘날 뭘 얘기하냐면은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리더인데, 아이고 나는 리더가 아닌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리더예요. 자기 자신을 리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트너와 스폰서, 자기가 파트너를 하려도 스폰서, 이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게 꼭 그 사람을 끌고 간다, 내 부하로 시킨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더불어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게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얘기였냐면 장수가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다시 말하면 먹고 입고 자고 쓰고, 그리고 행군할 때 같이 짐을 지고 가고, 이렇게 되면 병사들은 장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적어져 있냐면은 옛날에 탁월한 장수가 자기 친구가 막걸리집을 했어요. 탁주. 꼭 전장에 나가면 그 친구가 막걸리 한 통을 보내줬다. 그런데 그 장수는 지가 다 마시면 어떡하겠어요? 병사들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전쟁하다가 막걸리 무지무지 지금은 안 마셨지만 전쟁하다 막걸리를 마신다 해봐요. 그거 기가 막히겠죠. 그런데 그 장수는 막걸리 통을 받으면 그것을 냇물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냇물에 1일 정도를 써서 냇물을 퍼먹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장수와 함께 냇물을 퍼서 마시면서 막걸리를 퍼마시는 거예요. 그 병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냇물 맛이 막걸리야 되지는 않지만은 그 장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병사들은 그 장수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운다. 이성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죠. 그게 막걸리 한 통 부었다고 냇물이 막걸리가 됩니까? 그러나 그 장수는 어떻게 했어요? 병사들을 감성으로 통솔한 겁니다. 감성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이에요. 마수영이, 황후입니다. 마수영이 항상 주원장을 보좌하면서 주원장이 선정을 베풀도록 옆에서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주원장이 황제가 돼서 민정시찰을 하는데 어느 마을에 가보니까 한 여인이 큰 수박을 들고 있는데, 오늘날 치면 이제 수박 농사를 지었겠죠. 그런데 우연히 이 주원장이 수박을 들고 있는 여인의 발을 보니까 발이 무지무지하게 커. 그러니까 거기서 화를 무지무지하게 냅니다. 이건 황후를 모독하는 그림이 아닌가. 자기 마수영 황후가 마대각이거든요. 다리가 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에게 명해서 내일 저 집을 몰살시켜버리라고 합니다. 이건 황후를 모독한 죄다. 그런데 마수영은 항상 이 주원장이 좀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주원장이 시찰을 가면 자기 부하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마수영이 얼른 자기 신복에 시켜서 그 마을에, 그래 놓고 이 주원장이 그 큰 수박을 들고 있는 발 큰 여자 집에다가 복자를 붙여놓고 갔어요. 복자 알죠? 네, 복을 받는다 할 때 복자를 붙여놓고 갔어요.
이 말을 듣고 마수영이 자기 신복에게 얘기해서 그 마을의 모든 집에 복자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집에 복자를 붙여라. 그래서 자객이 가서 죽이려고 보니까 집집마다 다 붙어 있어. 이게 복자가 붙어 있는 집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다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누구를 죽여야 될지 몰라서 그냥 왔어요. 그냥 와서 주원장에게 이 복자가 한 군데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 붙어 있다 이게. 그런데 그 집, 그 마을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원장이 노발대발해가지고 그렇다면 복자가 거꾸로 붙어 있는 집, 그 집을 몰살시켜버려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마수영이 옆에서 들었어요. 듣고 마수영이 해석을 합니다. 복자를 거꾸로 붙였다는 것은 복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거꾸로 할 때 이 도자는 거꾸로 도자인데요. 이것은 도착한다 할 때 도자인데 중국어로 따오라고 발음이 같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복이 온다 그 말이야. 따오를 하면은. 그러니 그 집은 황제의 칙사가 우리 집에 온다는 걸 알고 복이 온다 이렇게 써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식한 주원장이 기분이 매우 좋아가지고 하하하 그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 만사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만약에 마수영이 그 때려 죽이세요. 복자를 거꾸로 붙였다는 것은 복을 때려 엎은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현상인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문에 복자를 붙일 때 거꾸로 붙인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마수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마수영 황후. 마수영은 자기가 아팠을 때 우리 같으면 의의죠. 의의를 쓰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전혀 쓰지 않고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의의를 쓰지 않았어요. 왜 안 썼냐면은 내가 죽을 병인데 이 의의가 내 병을 못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와 같이 감성 따지지 말고 기분 안 나쁘게 해야 된다. 위나라에 오기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오기장군 손자병법과 쌍벽을 이루는 오자병법의 저자가 오기장군입니다. 오기장군. 오기장군인데요. 이 양반이 원래는 위나라 사람인데 요 위나라에 가서 위나라에 가가지고 장군이 됩니다. 위나라에 그때 임금이 문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후작의 나라이기 때문에 후라고 합니다. 임금이에요, 임금이. 요 가서 이제 이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위나라에 가서 오기가 장군이 됨으로써 위나라가 전국시대 최초로 전국 칠웅 중에 패권을 차지합니다. 이때 진시황의 진나라까지 격파한 그런 장군이 오기 장군이에요. 진나라의 5성을 쳐서 빼앗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사기에 있는 사기, 손자 오기 열전에가 나와 있는 얘기인데, 오기 장군이 전투에 나갔는데 한 병사의 고름을 빨아줬어요. 종기. 그렇죠? 종기를 빨아줬어요. 그 모친이 그걸 알고 대성통곡을 해. 그러니까 마을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대장군께서 당신 아들같이 쫄병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줬는데 그러면 기뻐해야지 왜 슬퍼하시오?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의 아버지를 그 오기 장군이 그렇게 해줬는데 그 아버지는 오기 장군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우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아들도 죽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게 감성적인 리더십이에요. 야, 이 자식아 똑바로 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단지 그 병사의 종기에 고름을 빨아줬을 뿐인데
위나라는 전국시대 최초로 초강대국이 됩니다. 초강대국이 돼요. 그런데 오기 장군은 무인이에요. 무 쪽만 그렇게 돼가는 나라가 강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문 쪽이 있어야 돼요. 문무가 합해져야. 그래서 위나라 이를 강성하게 한 임금이 문후고 그 아들이 무후예요. 그러니까 문임금, 무임금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 당시에 문후, 그러니까 위나라 임금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공자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자하라는 사람이에요. 자하. 가장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하입니다. 이 자하가 임금과 그 나라 대신들의 스승이 돼가지고 공자의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서문표라는 사람입니다. 서문표. 문후는 서문표를 어편이라고 하는 고을의 현령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현에 가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야. 황하 옆에 있는, 그 위나라가 황하 상류에 있거든요. 황하 옆에 있는 이 어편이라는 마을에서 매년 황하의 신인 하백이라는 용왕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매년 그 고을에서 가장 이쁜 처녀를 하나씩 바쳐야 돼. 근데 바치는데 뭘로 바치느냐? 용왕에게 시집 보낸다, 그런 명목으로 바쳐요. 그러면서 이런 대행사를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돈을 내야 된다고 하면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을의 관리들과 원로 있죠, 원로, 장로들과 무당들이 그걸 갈라먹어. 뭡니까? 가렴주구죠. 가렴주구. 그러면 서문표가 그 고을에 갔을 때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앞에 현령이라든가 관리들도 같이 해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서문표가 가보니까 좀 그런 짓들을 하고 앉아 있어. 소위 권력을 잡았다는 사람들이,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무당이 상당히 세거든요. 관리들, 장로들, 호족들, 무당들이 짜고 백성들을 아주 가렴주구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마침 서문표가 가니까 황하의 신 하백에게 처녀를 바치는 날이야. 그래서 이제 현령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복을 멋들어게 차려입고 나도 가서 참여해야지. 황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갔어요. 그리고 또 품잡고 앉아 있는데 이제 처녀를 바칠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바치기 일보 직전에 서문표가 그 내가 처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왜냐하면 황하의 신에게 처녀를 바치는데 처녀가 안 이쁘면 안 되니까 무지무지 이뻐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처녀를 와서 보니까 에이 안 이쁘다 이거 안 이쁘니까 이거 좀 뒤로 미루자. 근데 그냥 뒤로 미루면 이 황하의 신이 화를 낼 테니까 이 무당 두목 자네가 들어가서, 할멈이거든, 할멈이 들어가서 용왕에게 잠시 연기했다고 보고해라. 그러고는 할멈을 들어서 황하에 던져버렸어요. 그러고 또 기다려. 이 할멈이 왜 안 나오지? 안 나오니까 무당 제자들을 들어가지고 야, 너 스승이 안 나오는데 지금 스토리가 잘 안 되는가 보다. 너희들이 들어가가지고 네 스승을 좀 모시고 나왔나? 그래가지고 무당 제자들을 물에다 던져버렸어요. 또 기다려. 그래도 안 나오네 이거. 아, 이건 여자가 가니까 그렇구만. 그 장로 당신들이 들어가가지고 말을 좀 잘해가지고 잠시 연기했다고 보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장로들을 물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래도 안 나와. 나올 건덕지가 없죠. 지금 용왕을 못 만나고 있는 거죠 지금. 용왕을 만나러 가긴 갔는데 황천에 가서 지금 염라대왕을 만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도 안 나와. 하하, 이거 남자들이 장로들이 말을 잘 못하나? 그러면 당신 호족들이 들어가서 좀 얘기를 잘하고 오너라. 호족들을 몽땅 집어서 던져버리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맨날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되겠어요. 백성들이
서문표 그러겠죠. 그러면서 황하에다가 처녀를 바치는 제사를 지내서 가렴주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황하에 물을 끓여들여서 농사를 짓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리더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밑에를 사정없이 뜯어먹는 게 리더가 할 일이 아니고 빨대 가지고 빨아먹는 게 밑에 사람들이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잘 살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서문표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서문표의 역사는 사마천 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했다 서문표는. 자, 이것도 역시 감성적인 것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다 아시죠? 헬라 제국을 이끌었던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 알렉산더하고 항우하고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항우가 거병한 것이 24살 때입니다. 알렉산더가 자기 부왕이 피살되고 왕이 오른 것이 20살 때입니다. 20살 때인데 알렉산더가 왕위에 13년간 있었는데 그중에 10년을 전쟁했어요. 그리스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부 원정, 저쪽 사라센 제국, 그다음에 또 인도까지 그냥 쳐가지고 그 젊은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인도 원정에서 인도를 치고 인도에 워낙 말라리아가 많고 그게 홍수가 나서 철수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려면은 사막을 건너야 되는데 3만 명의 보병을 이끌고 맨 앞에서 알렉산더가 가는데 사막에 물이 없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떡하겠냐 말이야. 햇빛은 내리 쬐지 물은 없지. 뒤에 보병 3만이 따르지 뒤에 기병이 따르지. 그러니까 물이 한 방울도 없어. 그러니까 저 구병들에게 물을 찾으라고 보냈겠죠. 저 구병들이 물을 찾긴 찾았어요. 찾긴 찾았는데 한 바가지 찾았어. 한 바가지. 물이 다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구병들이 투구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알렉산더에게 가져왔어요. 그 당시 알렉산더는 어마어마한 인품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사들의 보물은 알렉산더예요. 그 젊은 알렉산더란 말이에요. 알렉산더에게 그 투구의 물을 바쳤습니다. 알렉산더 어떻게 하겠어요? 무지무지 목마르겠죠. 그런데 알렉산더는 물을 떠온 척후병들을 굳고 칭찬하고 수만 명의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물을 모래에 쏟았습니다. 자기 안 마셨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수만 명의 알렉산더 병사들은 알렉산더가 그 물을 모래에 쏟음으로써 물을 마신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리더가 자기도 목말라요. 목마르고 부하도 목마른데 자기만 물을 퍼마셨다. 아까 이 육도 삼약에 있는 그 장수처럼 자기만 막걸리를 한 통 퍼마셨다. 그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저만 입인가? 그렇게 되겠죠. 그게 감성이에요. 물을 안 마셨는데 그 역사책에 역사 기록에는 수만 명의 병사들이 물을 마신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됐어요. 우리 알렉산더.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는 거기서 전부 말라 죽을 뻔했는데 병사들이 사기가 백배해가지고 결국 지중해에 다다르고 물을 찾아서 무사히 돌아오는데 어디에 들렸냐면 바빌론에 들렸어요. 알렉산더는 바빌론에서 죽고 맙니다. 그게 32살입니다. 33살에 죽었죠. 항우가 32살에 죽었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맨날 이성적으로 따지고 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리더십이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 그러면 아주 거대한 사람들만 하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 우리 자신은 우리의 셀프 리더예요. 셀프 리더. 자기가 자기를 리드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워요. 남을 이래라 저래라 시킬 수는 있지만은 자기를 리드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것을 우리 선조들은 또는 우리 현자들은 자기를 이기는 게 제일 어렵다. 그렇죠? 자기를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298인데 297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미 이 시대가 옛날 농경 시대가 아니고 산업화 시대도 아니고 지식정보화 시대인데 그때 사고방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네요? 자기를 이기지 못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원님도 어떻게 합니까? 그놈은 297이라고
그렇게 알고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둬라. 그리고 2구 18이라고 생각하는 놈, 그런 놈하고 싸운 네가 무식한 놈이단 말이야. 정신 빠진 놈이니까 죽으라고 하도 맞아라. 정신 날 때까지. 그러는 것처럼 자기를 먼저 이겨야 됩니다. 자기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과연 내 패러다임이 옳은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큰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이 자갈과 모래입니다. 자갈과 모래 각각은요 어마어마하게 단단하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집을 지으려면은 물과 시멘트로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요 절대 집을 짓지 못합니다. 여기 각각은 전부 다 모래와 자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과 시멘트라고 하는 걸로 하나로 합해져서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으면 건물은 서지 않습니다. 하나로 합해지는 것, 그게 신뢰거든. 신뢰.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버리는 것. 요게 요 물과 시멘트가 없으면 하나로 합해지지 않아요. 전부 지 똑똑해가지고 그러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IQ 150을 가지고 있는 160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 자기 똑똑하다고 화학적으로 합하지 않으면 결국 IQ 160밖에 되지 않지만은 IQ 100인 사람이 하나로 합하면 300의 1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지 않으면 IQ 160인 사람이 모인 조직이 거기서 나온 성과라고는 IQ 60밖에 되질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학습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있어요. 학습 조직. 시스템적으로 사고하고 팀 학습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지식과 경력 그리고 이 경험 이런 걸로 구성된 사람들이 시멘트와 물의 어떤 신뢰와 상호 신뢰죠. 그리고 겸손 이런 걸로 뭉쳐져 가지고 하나가 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시너지 효과거든요. 시너지 효과.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네트워크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초인류 기업이라도 각각은 한 시스템의 한 구성 인자이지 자기가 시스템의 구성 인자이면서 자기가 시스템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건 네트워크만 그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 네트워크의 시너지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너무 이성적으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IQ 160이야. 시너지는요, 서로 다른 학력, 다른 생각, 다른 경험,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 그게 나온다고 돼 있어요. 반드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다른 이 생리적 특징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애가 나와요. 시너지가 나온다고. 하나 플러스 하나가 셋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여기에 경력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살아온 경력 그다음에 지금 약간 인상 쓰고 있는 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분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합해서 하나를 이룰 때 모두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바로 우리 한신 장군처럼 작은 자존심을 내가 죽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큰 자존심을 살리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